제 지인 중에 75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요. 얼마 전 그분과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툭 던지듯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진 씨, 젊었을 때는 별의별 일로 다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었어.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런 것만 신경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그런 것들은 전부 아무래도 좋은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께도 무언가 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 선배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동창들이 승진하거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초조해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걸어가야 할 길도 그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애초에 출발점도 목표로 하는 곳도 저마다 다르니까요. 70이 넘은 한 친구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지 뭐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 그 사람의 인생 뒷면에도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나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부러워만 하다가 정작 내 뜰에 물 주는 걸 잊고 살았구나 하고요. 비교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썼더라면 삶이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다다르면 누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곧 세상을 떠날 텐데 천국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네요. 남들의 평가라는 건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라는 생각에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너무 애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신경 써봤자 다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70이 넘은 지인 한 분이 차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역 승강장에서 멍하니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쓰잖아. 그 순간 어깨에 짐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후로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즐기겠다며 하고 싶은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곤 하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겼을 때는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인생 선배께서 취미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게 최고야라고 툭 던지듯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언젠가 가겠지 하며 미루다 보니 정년 퇴직할 무렵에는 이미 멀리 떠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후회를 교훈 삼아 동네 산책을 매일의 일과로 삼으셨다고는 하지만요. 그러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잠시라도 좋으니 지금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맛보세요. 아껴둔 즐거움보다 지금 맛보는 기쁨이 훨씬 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인간관계라는 것도 참 재미있죠. 그저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속마음을 숨기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눈치만 보며 이어가는 관계는 어딘가 공허하지 않나요? 저 역시 과거에는 주변 눈치를 보며
본심을 숨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요. 그렇게 거칠애로만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움받아도 좋으니 솔직해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관계가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보다 꾸밈 없는 제 자신의 말에 진짜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세요. 자신을 꾸며야만 유지되는 인간관계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때 훨씬 더 마음에 오래 남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은 우리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의 여행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병으로 입원해 더 이상 함께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이 친구와 만드는 추억은 바로 그때가 아니면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부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일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어도 당신 인생의 추억을 대신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음은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젊을 때는 명품 시계나 가방을 갖는 것이 멋진 어른의 증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물건을 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손에 남은 것들을 둘러보니 비싼 명품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아껴 썼던 물건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 물건은 금방 흥미를 잃지만 진심으로 애착을 가진 물건은 언제까지고 질리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겉멋만 부려봐야 소용없으니까요. 그러니 물건을 고를 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원하는가 아닌가로만 선택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허세를 부려봤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니까요. 학벌이나 승진 같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하는 순간 명함에 적혀있던 직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전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예전에 큰 회사의 부장님이셨던 분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퇴직하신 지 반년 정도 되셨다고 했죠. 그분이 옛 부하 직원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직원이 부장님, 잘 지내시죠?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니 다음 순간 아, 이제 부장님 아니시구나 하며 멋쩍어 하더랍니다. 그분은 직함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것이 없어지니 제 자신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총각 늘 고마워하며 환하게 웃어주시더래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경력은 퇴직하고 나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기억, 감사받았던 기억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함으로 살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그것뿐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당신의 따뜻함, 그것 하나뿐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젊은 분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도자매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막상 없어져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마음 편히 보내는 소박한 일상 속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뒤 여러분도 분명 웃으며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결국 그때 했던 고민들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고 말이에요.